한국 사회는 지금 황혼의 불안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왔는데 정작 60세, 70세가 되어 돌아보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년이 더 힘들지? 혹시 앞으로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혼자 살다가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면. 이 질문들이 매일 밤 마음을 파고듭니다. 대한민국 노년층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가난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더욱 깊어지는 고독과 무력감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를 서서히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단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도 혹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노후를 조금씩 갉아먹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습관은 조용하고 은근하고 때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이 노년기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년을 가난으로 끌어당기는 5가지 습관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더 단단하게, 더 평온하게 만들기 위한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쪽에서 작은 불안이 스치신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의 노년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살며시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노년의 가난은 갑자기 닥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느리게,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틈을 파고들며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가난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잔혹한 진실을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땐 일하면 되었는데 나이 드니까 일이 없어. 조금만 아파도 병원비가 무섭고 가격은 오르기만 하고 연금이 나와도 숨만 쉬고 나면 사라지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을 위한 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평생 일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은 한 달 식비와 약값만 감당하기도 어렵고 집값은 이미 젊은 세대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건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괜찮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파도 괜찮다. 고독해도 괜찮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애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현실을 외면해온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괜찮다라는 말들이 쌓여 노년의 삶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노년 심리와 사회경제 문제를 연구해오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한평생 성실했지만 노년의 위험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채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가난을 불러오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천둥처럼 갑자기 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비가 새는 지붕처럼 아주 작은 빈혈이 오랜 세월을 거쳐 지붕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균열의 시작점을 하나하나 밝혀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모두 담아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조금 무거우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재정적 전환점에 서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가난을 부르는 5가지 습관, 그 첫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마주해야 하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의 뿌리는 돈이 아니라 습관이다. 많은 분들은 돈이 부족해서 가난해진다고 생각하지만
30년 넘게 노년층을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는 가난을 만드는 건 대부분 작은 습관의 반복,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늘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지. 살다 보면 다 어떻게 되겠지. 늙어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가난해진 이유는 단 한 번의 큰 실패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생각의 틀, 습관의 형태, 판단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노인 가구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다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지금의 60대, 70대가 평생 성실했음에도 스스로의 노후를 지킬 습관을 배우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아직 괜찮다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필요한 계획을 미루고 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려 하며 문제가 커져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휘둘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남에게 패기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감추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노년의 가난을 만드는 건 운도 아니고 시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건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을 만드는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난이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은 습관만 바꾸면 삶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요. 이제 우리를 가난의 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 무엇인지 첫 번째 습관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노년의 가난을 불러오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자잘한 분할 계산, 즉 스스로를 속이는 작은 합리화입니다. 이 습관은 조용하고 작고 심지어 똑똑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만난 어르신들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린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한 72세 김선호 어르신 가명이 오이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허리가 불편하셔서 TV에서 본 건강보조 마사지 의자를 구입하려 했습니다. 가격은 무려 280만 원. 그런데 판매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930원입니다, 어르신. 하루 1,000원도 안 되는 값으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어요. 순간 김 어르신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280만 원은 너무 크지만 하루 930원은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전화요금도 월 5,000원만 추가하면 데이터 무제한, 건강보조식품도 하루 500원, 안마기 구독료도 하루 700원, 모두가 작아 보이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김 어르신의 통장에는 연금에서 빠져나간 수십 개의 자동이체 목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500원, 하루 600원, 하루 900원. 작아 보이는 숫자들이 모여 노년의 삶 전체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한국의 소비 구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인들의 착한 심리를 정확히 겨냥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강기기, 구독형 새마용품, 보험성 서비스, 카카오 네이버의 자동결제, 어르신 할인, 어르신 정형 관리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은 가격을 작게 쪼개 보이게 만들어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구조입니다. 더 억울한 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소비 함정을 잘 인지하지만 노년층은 더 외롭고 더 아프고 더 의지할 곳이 부족해 이 장치들에 더 쉽게 걸려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루 몇백 원이면 부담 없어. 날 드니 건강이 중요하지.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하루 몇백 원의 착각이 계속 반복되면 연금 한 달치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지?
라는 말만 남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큰 씀씀이에서 시작되는 경우보다 이렇게 작아 보이는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후로만 이 사실을 기억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계산하는 금액은 진짜 금액이 아니다. 이 한 문장만 마음에 새겨도 노년의 삶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 월급이라는 착각 속에서 미래의 빈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위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월급이라는 착각이 노년의 빈곤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수천 명의 한국 노년층을 연구하며 가장 안타깝게 믿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얼마나 달콤한 안정감을 주는지, 마치 매일 흘러나오는 수도꼭지처럼 언제든 열면 일정한 양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68세가 된 지금, 그리고 수많은 퇴직 어르신들을 만나온 지금,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안정이 아니라 착각이고, 그 착각은 우리를 미래의 가난에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에, 제가 만난 74세 박영검 어르신 가명은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월급이 항상 제 날짜에 들어왔고, 큰 욕심 없이 지금처럼만 살면 되겠지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0대 후반이 되자 상황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월세는 오르고 물가는 10년 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싸지고 병원 방문 횟수는 늘어나고 약값은 연금의 절반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박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난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월급만 믿고 살았으니까. 그게 이렇게 위험한 거였는지 이제서야 알겠네요. 여러분, 한국의 60대, 80대 중 상당수는 능력이 없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내 인생은 월급이 지켜준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 속에는 이런 믿음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중상층이겠지. 한 달에 이 정도면 먹고 살 수 있지 않나? 퇴직해도 조금 아끼면 살 수 있겠지. 애들한테만 패 끼치지 않으면 됐지.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연금은 평균 60만, 90만 원. 월세, 관리비, 교통비, 식비는 매년 상승. 약값과 검사비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고독사 증가율은 OECD 최상위. 사회 안전망은 아직도 부족. 즉, 젊을 때 우리가 믿었던 괜찮다라는 기준이 노년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괜찮단다, 될 것이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월급이 주던 안정감의 기억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수십 년간 쌓아온 안정감 한 상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 그때부터 시작되는 불안, 무력감,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월급이 여러분을 지켜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월급에 기대어 눈을 감고 살아온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비로소 빈곤의 위험이 보이고 그 위험을 막을 방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월급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 관계와 인맥이 자산이라고 착각하는 위험한 믿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의 가난을 부르는 세 번째 습관은 바로 관계와 인맥을 자산이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 아프지만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과 상담하며 가장 많이 들은 후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68세가 된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예전에 한 76세 장명호 어르신 가명음을 만났을 때 그분이 하신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교수님, 저는 인맥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퇴직해도 저를 찾을 사람이 많을 줄 알았죠. 근데 막상 나와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장 어르신은 젊을 때 성격도 좋고 사람 좋아하고 직장에서나 동매에서나 늘 중심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늘 어깨 두드림을 받았고 명절이면 연락해오는 후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나자 전화기는 조용해졌고 카톡방도 하나둘씩 나가게 되었고 만남은 정점 그때 그 시절 이야기로만 채워졌습니다. 결국 남은 건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도울 때만 곁에 있었던 관계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노년층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쌓은 인맥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 외롭지 않을 것이다. 평판이 좋으면 노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젊었을 때의 관계와 전혀 다른 성질을 띱니다. 젊을 때의 인맥은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이 끝나면 인맥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친밀함은 이해관계가 섞여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끝나면 관계도 흐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를 도울 힘도, 서로 챙겨줄 여유도 줄어듭니다. 결국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필요합니다. 더 억울한 건 노년에 진짜 필요한 관계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명이라도 진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장 어르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친구 수가 자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숫자일 뿐이더군요. 그렇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모임, 의미 없는 만남,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관계들이 노년의 에너지와 돈을 더 빠져나가게 합니다. 한국의 노년 가난을 악화시키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밥 모임, 등산 모임, 친목 모임, 회비 모임, 여행 모임, 이런 모임을 유지하려다 돈도 새고 에너지도 새고 마음까지 더 지칩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노년의 자산은 아닙니다. 노년의 진짜 자산은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관계를 붙잡으려는 순간 그 관계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지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 노년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 한 방에 크게 벌어보려는 마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을 가난으로 끌어내리는 네 번째 습관은 바로 한 방에 크게 벌어보려는 욕심, 이 위험한 마음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너무 많은 분들이 평생 아껴 모은 돈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이번만 잘 되면 손자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을 줄 알았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절대로 욕심 많아서 한 말이 아닙니다. 외로운 마음, 불안한 노후, 줄어드는 연금, 그리고 늦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말 잔인하지만 사기꾼들은 이 심리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년층의 신뢰를 이용하는데 그 어떤 세대보다 능숙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안정적인 고수익을 미끼로 한 동영상 투자 사기, 혁신 주식이라며 팔아치운 휴대폰 장비회사 주식 사기, 정구 승인 사업이라는 가짜 태양광 투자, 정년 이후 월 30만 원 받는 평생 수익이라는 금융 사기, 지역 카페를 통해 퍼지는 노인 대상 부동산 투자 모임. 이 모든 수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번 한 번이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회를 심어준다는 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이광수 어르신 가명은 30년 동안 모아온 퇴직금을 2달 안에 20%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넣었습니다. 무료 건강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이 친절하게 다가와 마음이 맞는다며 개인적으로 소개해준 투자였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2달 뒤 회사는 문을 닫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빈 통장과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라는 깊은 자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르신들이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의 노년층은 세계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불안하며 정서적 지지 기반이 가장 약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에게 가장 쉽게 노출됩니다. 그들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외로움을 파고듭니다. 불안을 건드립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말로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앗아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싶습니다. 크게 벌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두려움이 큰 돈을 향한 욕심으로 바뀌는 순간이 위험한 것입니다. 노년에는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잃지 않는 돈, 지킬 수 있는 돈, 내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선택은 과감한 도전이 아니라 지혜로운 지키기입니다. 이제 5번째 습관, 노년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드는 또 다른 함정. 늘 바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는 삶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의 가난을 더 빠르게 불러오는 5번째 습관은 바로 늘 바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는 삶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가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어르신들을 연구하며 느낀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저는 68세의 나이에 접어들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난으로 내몰린 분들 대부분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생 가장 바빴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일이 너무 바빠서 건강검진도 미뤘어요. 퇴직 후 뭘 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주말까지 일하느라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냈네요.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다가 벌써 70이네요. 제가 상담했던 70세 정은호 어르신, 가명은 하셨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뭘 위해 바빴는지가 중요한 거였죠. 이 말이 얼마나 뼈를 때리던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노년층들은 대부분 성실함, 책임감,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노후를 지킬 시간, 배우고 대비할 시간, 몸과 마음을 돌볼 시간은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많은 노인들은 일을 그만둔 뒤에야 삶의 빈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퇴직 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갑자기 시간이 생기니 공허하다. 계획이 없으니 불안하다. 몸은 아픈데 병원 가는 것도 귀찮다. 새로운 걸 배우려니 자신감이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공허함과 두려움이 노년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노후일수록 낭비는 많아지고 불필요한 소비는 늘어나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유혹과 위험에 더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한국 노년층의 가장 큰 비극은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 잘 준비했다는 말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 노년의 삶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건강관리, 매달 1번만이라도 지출 점검, 스마트폰 간단 기능 배우기, 혼자만의 시간을 투자로 바꾸기, 새로운 취미나 작은 목표 하나 만들기.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고 안정시키고 다시 세워주는 강력한 기둥이 됩니다. 바빴다는 말은 과거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쁘게 살았던 인생의 후반전에 중요한 것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습관들이 노년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균열이 되는지 그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년 빈곤을 더욱 깊게 만드는 진짜 이유. 이제 8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이 왜 이렇게 치명적인지, 왜 한국의 어르신들이 그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구조적 함정, 즉 노년 빈곤을 더욱 깊게 만드는 환경 때문입니다. 제가 일생 동안 연구하며 느낀 점은 분명합니다.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을 떠밀고 왜곡하는 것은 대부분 사회적 현실입니다.
이 구조적 문제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조언도 실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삶을 억누르는 힘은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집은 있는데 돈은 없는 세대의 비극.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집은 팔기도 어렵고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사도 부담스럽고 관리비와 각종 비용은 해마다 오릅니다. 집은 재산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조용히 짓누르는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70대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한 채만 믿고 살았는데 막상 노년이 되니 그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어두는 족쇄가 되었네요. 이 말은 한국 노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의료비가 노년을 갉아먹는 조용한 적. 제가 20년 넘게 병원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을 관찰하며 얻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의료비 증가 속도는 어르신들의 삶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빠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일상이고 검사는 더 세밀해지고 복용하는 약은 늘어만 갑니다. 하지만 연금은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은 소비 판단력을 약하게 만들고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외로움이 만든 빈곤의 심리학. 제가 가장 비통하게 느끼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한국의 노년 빈곤에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립니다. 급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결과 쓸데없는 상품을 사고 비효율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지어 위험한 투자에 마음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은 조용하지만 차스도 빠르고 가장 깊고 가장 잔인하게 노년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자녀에게 패기치기 싫다는 마음. 한국의 어르신들이 가진 가장 강한 감정 중 하나는 자녀에게 미안함입니다. 어떤 70대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하면 내가 약해진 것 같고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이 마음은 너무 아름답지만 너무나 위험합니다. 문제를 감추면 문제는 커집니다. 감정은 쌓이고 재정은 무너지고 어르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더 큰 위험으로 밀어넣는 결과가 됩니다. 이 현실이 왜 더 위험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앞서 말한 5가지 습관은 원래 위험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는 그 위험이 2배도, 3배도 더 커집니다. 빈곤은 습관 하나로 오지 않습니다. 빈곤은 사회의 구조적 압박과 개인의 심리적 취약함이 겹쳐졌을 때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생기고 대처할 힘이 생깁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이 모든 위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 희망의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인생을 무너뜨린다. 가난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의 결과. 이제 9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평생 연구하며 가장 크게 깨달은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은 한 번의 큰 실수로 오지 않습니다. 가난은 아주 작은 선택들이 반복될 때 찾아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망한 이유는 큰일을 잘못 선택해서일 거야. 그때 그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사람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사례를 분석하며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작은 실수들이 조용히 쌓여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비싸지만 괜찮겠지 하고 산 물건, 하루 몇백 원이라는 말에 덜컥 가입한 서비스,
다음 달부터 아끼면 된다고 넘긴 지출. 혼자 해결하겠다는 자존심. 도움을 청하지 못한 미안함. 조그마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복된 소비. 이 아주 작은 것들이 10년,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통장을 조금씩 깎아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저는 70대 중반의 어느 어르신에게 당신이 가난해진 이유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큰 실수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큰 실수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다만 작은 실수들을 너무 오래 놔둔 게 문제였어요. 이 말은 노년 빈곤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가난은 폭발하듯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난은 스며들듯 다가옵니다. 물 한 방울이 돌을 뚫는 것처럼 매일의 작은 방심과 피호가 인생의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은 균열은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더욱 빠르게 벌어집니다. 외로움, 의료비, 부동산, 부담, 지나친 책임감, 자녀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는 마음, 정보를 얻기 어려운 환경, 이 모든 것이 작은 균열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조차 작게 만들어 어르신들이 문제를 알아채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느 날 눈을 떠보면 내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여기입니다. 가난이 작은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반대로 작은 변화로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지출을 하나 줄이고 혼자 끙끙대던 문제를 한번 털어놓고 의미 없는 관계를 줄이고 정보를 들을 귀를 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다시 만들어내면 노년의 균열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결심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실수의 반복을 오늘 여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이 위험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실질적인 해답을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길. 작은 변화가 노년의 미래를 지킨다. 이제 10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가난이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면 희망도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이렇게 드니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70살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배웁니다. 여전히 바꾸려 하고 여전히 제 자신과 싸웁니다. 나이는 변화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만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노년의 재정과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천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길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작은 지출 하나를 줄이십시오. 노년의 가난은 큰 씀씀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작은 자동 결제 하나, 그저 괜찮겠지 하고 넘긴 구독 서비스 하나, 친구의 권유로 가입한 소소한 혜택 하나, 이것만 정리해도 어르신들은 돈의 흐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한 어르신은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을 줄이자 한 해 동안 자신도 놀랄 만큼 통장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스스로의 문제를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한국의 어르신들은 도움 요청을 부끄러움으로 여깁니다. 그 마음이 참 따뜻하고 고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숨기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했던 70대 후반 어르신의 말을 기억합니다. 교수님, 저는 자식들한테 말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셋째, 관계를 다시 정리하십시오. 노년을 지치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마음에 없는 모임, 어쩔 수 없이 가는 약속, 부담스러운 회비,
이런 것들에 끌려다닙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리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남는 시간과 에너지가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넷째, 정보와 지식을 향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나 금융정보 앞에서 금세 주눅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손해를 봅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배운다고 해서 늦지 않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가장 빠른 변화입니다. 다섯째,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사람들은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쁨 속에는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년의 삶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은 나를 위한 시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생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나를 위한 쉬는 시간, 산책, 독서, 가벼운 정리. 이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노년들은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책임을 지고 가정을 지키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스스로를 묶어두지만 작은 변화는 스스로를 풀어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년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선택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어떻게 지키고 완성시킬 것인지 따뜻한 마음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노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제 여러분의 후반전이 시작된다. 11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평생 사람들의 삶을 연구했고, 이제는 제가 70을 넘긴 노인이 되어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저는 이 긴 여정을 지나오며 한 가지를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노년을 마치 인생이 끝나버린 시점처럼 받아들입니다. 더는 바꿀 수 없고, 더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고, 그저 남은 세월을 버티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마침내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일을 위해 평생 미뤄두었던 것들을 이제는 스스로 다시 꺼내어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더 이상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노년의 큰 위험 중 하나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늙었으니 안 된다.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 배우기엔 머리가 따라오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90의 글을 배우신 분도 계셨고, 70 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 오히려 그전보다 삶이 풍요해진 분도 계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정신은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따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을 지키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노년의 삶이 안정될수록 자녀는 걱정에서 벗어나고 가족 전체의 삶이 더 건강해집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행동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세 번째로, 희망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바꾸는 힘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루 조금의 산책, 한 달에 한 번의 지출 점검, 부담되는 관계를 과감히 줄이는 용기,
정보를 배우려는 작은 노력,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 이 작고 소박한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저는 이 진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떤 변화도 늦은 적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분들입니다. 모른 척하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년층은 세계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많이 버티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저는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그 존경심을 담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후반전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노년의 미래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무너진 삶도 다시 세울 수 있고, 흔들린 마음도 다시 단단해질 수 있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존엄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 평안하고, 더 안정되고,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께 모두 전해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지혜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